내 인생을 바꾸는 힘, 컨시어스란 책을 리뷰하겠습니다. 저자는 문성님입니다. 제가 영적 선장을 하는 데 있어서 바이블처럼 여겼던 책이 있습니다. 스코펫 박사의 아직도 가야 할 길이란 책인데요. 이 책을 통하여 혼돈된 마음이 많이 정리가 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책의 마지막에는 저자의 에필로그가 있는데 저자는 이 책에 대한 고마움으로 성장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감사의 편지를 받았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에 놀랐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닌 것이죠. 사람들이 아무리 찰나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세상에 산다 할지라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근원에 대한 문제에 대한 관심을 놓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읽은 이 컨시어스라는 책은 문성님이라는 분이 지은 책인데요. 컨시어스가 의식을 뜻하듯이 살아가며 의식의 반대 언어인 무의식의 지배를 당하지 않고 우리의 의식 찾기를 해야 한다는 내용의 책입니다. 결국 위에 스코펫 박사의 그 명저와 지금 컨시어스의 책도 의식에 관한 면을 다룬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반가웠고 한국인이 쓴 글이라 더욱더 친근했습니다. 이런 분야에서도 이제는 한국 작가의 저서를 만나볼 수 있을 정도로 사회가 성숙되었나 싶었습니다. 저자는 3년간의 고군분투를 통과하며 이 책을 완성했습니다. 이 책은 바로 고통의 산물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약간은 거룩한 기분으로 이 책을 대했습니다. 저도 고군분투했던 삶을 살은 흔적이 있었으므로요. 막연히 생각했던 사회의 현상, 즉 감각 소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감각 소비를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저와 같이요. 그런 사람은 시대에 뒤처진 사람일 것입니다. 저는 그런 것에 대해 본능적인 거부감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런 감각 소비의 시도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의미를 가질 수는 없었죠. 사실 그런 의미를 투여한다는 것이 잘못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물질 소비에서 감각의 소비로 넘어왔습니다. TV에서 흔히 보는 요리 프로그램도 한 예라고 할 수 있는데요. 좀 더 자극적이고 좀 더 아름답고 맛이 있는 음식을 탐닉하는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을 듯 싶습니다. 이렇게 감정과 본능에 충실한 소비와 행동을 하는 것은 뇌의 번영계의 역할이라고 합니다. 그 번영계는 인간의 기분, 감정, 걱정 등을 주관합니다. 포유류 시대에 생긴 뇌라고 합니다. 그런 번영계가 대뇌 폐질을 압도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대뇌 폐질이 바로 인간이 영장류였던 시기에 생긴 부위로 직감과 비판적 분석의 역할을 담당합니다. 당연히 사고한다든지 진지한 연구를 한다든지 또는 더 나아가 의식적인 삶 또는 나 다음을 가능케 하는 삶을 살게 하는 역할을 하는 영역입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우리 번영계 뇌의 지시를 받는 세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각 소비의 일종인 1차 의식의 지배를 벗어나 2차 의식인 내 안으로 시선을 옮기는 것이 2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2차 의식은 자연스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부분도 스코펫 박사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장의 유체가 먼저 사실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기라고 하였습니다. 즉 나의 감정을 괄호로 묶어버리고 사물을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 책의 논조도 박사님의 논조와 같다는 것에 대해 놀랍고 반가웠습니다. 2차 의식은 6가지 조각이 있는데요. 관찰, 성찰, 상상, 계획, 학습, 그리고 마지막으로 창조의 조각입니다. 배철원 전 서울대 교수의 시면이라는 책에서도 성장의 요체로 관찰을 제시하였는데요. 이 책과도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결국 진리는 하나로 통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조각들이 서로 연결성이 있는데 마지막 6번째 창조가 바로 6개의 연결성의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자는 여기서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언급합니다. 빠뜨릴 수 없는 인물이죠. 베이토벤 같은 인물들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의의를 범접할 수 없다고 여깁니다. 그들과 우리는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합니다. 하지만 저자는 그 천재가 처음부터 모든 면에서 천재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와 우리와 다른 것은 궁금증에 대한 모든 것을 기록했다는 것에 있습니다. 결과물을 보고 우리는 그를 천재라고 하지만 그들은 2차 의식을 평생에 걸쳐 사용한 사람인 것입니다.
3장에서는 의식을 바꾸는 무의식을 다루고 있는데요. 꽤 어려운 분야지만 저자는 쉽게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양자역학과 양자물리학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저는 이 분야는 그냥 무지 자체입니다. 하지만 읽다 보니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다는 말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세계가 95%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보이는 세계는 그냥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저자는 우리를 궁극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의식의 세계가 아닌 무의식의 세계라고 합니다. 책에서 언급한 대로 융이 말하기를 사람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상태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무의식의 상태로 태어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무의식의 세계와의 연결을 하여 즉 내 진짜 인생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뇌는 속에 뉴런들이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소통하는데 우리 의식 또한 시공간을 초월해 네트워크로 소통하고 움직입니다. 여기까지 읽으면서 보이는 것만 믿고 사는 사람들보다 자기의 가능성을 제한하는 사람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의식은 우리의 무의식에 의해 지배를 받는 것이죠. 처음에 이 책을 집어들었을 때부터 이 책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당연히 저자가 누군지 궁금했습니다. 저자에 대해서는 책 앞면에 상당히 짧은 소개문이 알 길이 없었습니다. 뉴욕 대학을 졸업하고 외국계 회사와 컨설팅 회사를 거쳤습니다. 심리학에 대한 전공이 없었습니다. 다만 소개로 알 수 있는 것은 3년간의 고군분투였습니다. 인생에 굴곡이 있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훌륭한 글을 쓸 수 있는 남자가 과연 얼마나 될까? 그 굴곡의 시간에 이런 창조적인 작품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호기심이 변해 존경까지 들었습니다. 읽다 보니 후반부에 저자가 남성이 아닌 여성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남자이고 남자들이 쓴 서적을 많이 읽어 남자들의 문장 스타일에 익숙해져 있었는데 그런 스타일의 형태로 제게 다가온 것이죠. 깜빡 속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서평을 쓰고 있는 지금 드는 생각은 컨설팅을 하며 그의 스타일이 그렇게 변했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자는 남편의 많은 종양으로 인해 삶은 갑자기 나락으로 떨어지고 그 병에 대해 공부를 하면서 미국으로 가서 수술을 받게 하는 일련의 과정을 겪으면서 인간 승리의 표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게 무슨 돈을 많이 벌고 무엇인가를 보이는 것으로 성취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무의식의 세계에 굳건한 반석 같은 집을 지었고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행복을 부수적으로 받게 된 것이죠. 컨처스의 저자 문성님은 제가 책으로 만난 저희 소중한 스승 중 한 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에게 지금까지 살면서 책을 통해 만났던 성장을 위해 걸어가는 많은 사람들 중에 우뚝 서 있는 한 사람입니다. 정보와 감각의 홍수 속에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이 책은 숨어있는 보석과도 같은 책입니다. 무조건 일독을 권합니다. 감사합니다.